삼성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삼성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 직접 만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평소에 친분 관계에 두터운 사람 중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오랫동안 관리합니다. 예컨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찰이나 판사들의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 예. 평소에 시민운동도 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 접근을 쭉 해가는 거죠. 제가 놀란 거는 삼성 미래전력실 같은 경우에 이제 법대 출신들의 임원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검찰 인사, 법조 인사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게 어디에 나오는 기사인가요? 시사인에.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에요. 네, 충격적이고 사실 이렇게 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줄이야. 그 기레기 수준이 아니죠. 이 지금 언론에는 그 기사 보도에는 이게 범죄라고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건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화 돈을 변호사 받고 불러. 예. 돈을 받고 그 회사가 원하는 기사를 쓰면 예. 형법상 배임 수재죄가 성립됩니다.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받은 PD도 있고 기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배임 수뢰. 배임 수뢰가 아니고 지금 알선 수뢰 뭐 이런 게 아니라 배임 수재죄라고 배임죄 일부. 예. 배임 수죄. 예. 수죄. 예. 네. 그러니까 돈 받고 있는데. 그 회사 실제로 언론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회사가 그 회사가 원하는 것은 원래 방송국이나 그 신문사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회사에 손에 끼친 거거든요. 그거를 그 공무원을 이야기하면 뇌물 수뢰하고 같은 거예요. 사기업이나 같은 뇌물 경우에 수재. 그걸 배임 수재라고 그러거든요. 배임 수죄. 실제 이거 문제 삼으면 다 이거 기소가 되고 유죄로 처벌됩니다. 그럼 오늘 이재화 변호사 얘기를 예. 듣고 예. 언론 시민운동을 하는 민원인이나 이런 데서 고발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는 분들은. 그렇죠. 실제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죠. 김병지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아마도 이게 뭐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게 아니라 회사의 광고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회사를 살리는 차원에서 해달라고 했지만 예. 어쨌든 이게 청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어떤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네. 아마 그랬을 거로 보이는데 각 그 간부들에게 광고 할당이 있었을 거고 자기가 다급하니까 장충기 사장의 평소에 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읍수를 한 거거든요. 예. 내가 광고를 주면 지면으로 보답하게 해줬다. 당신들이 삼성이 원하는 기사를 써주겠다. 아마 실질적으로 기사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특검 그 삼성 임원 무더기 네. 영장 청구 가능성, 특검 끼워넣기식 수사, 네. 국가적 비극. 요 자체는 범죄가 완성이 되신 거거든요. 또 하나를 보면 매일경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드릴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말씀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이야기가 만약에 그거는 실행의 착수거든요. 범죄의 시작이고 거기에서 장충기 사장이 답변이 와서 예. 실질적으로 기사를 썼다면 홍보성 기사를 썼다면 이게 배임 수재죄가 됩니다. 언론이라도 이게 형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윤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물론 자식 부탁하는 거는 윤리적인 문제일 수만 있지만 이거는 범죄예요. 그리고 연합뉴스가 이번에 이제 두 분인데 한 분은 이제 이창섭 무슨 두 분이에요, 두 분은? 2명.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찌됐든 나이가 연합뉴스. 있으시니까 뭐 나이가 있으니까. 피해자도 인권은 있고, 뭐, 피해자라고 해갖고 다 이렇게. 두 명이면 비하해요? 두 명. 두 사람이면 비하해요? 네. 두 인간이면 비하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둘과 인간은 같은 건데요. 인간은 비하라고 여기는데, 저는 그것도 두 인간? 존칭이라고 봐요. 그럼요. 인간. 인간 아주. 두 XX 이러지만 않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연합뉴스의 이창섭 편집국장 사례를 보면 밖에서 삼성을 돕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전 삼성전자 사장이죠. 예. 이렇게 그 장충기 사장한테 보내요. 밖에서 삼성을 돕는 사람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이창섭 연합뉴스 편집국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봉래 분들 좀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사표도 안 냈대요? 사표 아직 안 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개인뿐만 아니라 예. 그 언론사의 수뇌부 자체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내도 안 받아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딴 데로 이거를 회사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저는 이 삼성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이게 결심 재판 예를 들면 결심 재판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기사는 80%가 검찰의 주장과 구형이 얼마인지 일부분을 보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에 아침에 보면 특히 보수 언론이나 뭐 경제지 같은 경우는 삼성 이재용이 어떤 말을 했는가가 주된 기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그 일반 사건에도 그렇게 보도하면 정상인데 자신들은 일반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안 해요. 검찰의 주장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 변호인들이 아무리 그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더라도 실어주지를 않아요. 검찰이 몇 년 구형했고 검찰이 유죄라는 근거는 뭐다는 거를 90%하고 마지막 한 줄에 써줄까 말까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삼성 재판 되면서 삼성이 원하는 헤드라인과 원하는 내용으로 80~90%가 뒤덮여 있는 거죠. 이 변호사님. 예. 그런데 25일 날 선고 공판하니 네. 이번에 이제 12년 구형을 네. 했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이재용, 삼성 12년 이런 것보다도 구형이라는 게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검색어 1순위 올라갔을 정도로 국민들이 구형, 형을 구한다. 우리 검찰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므로 12년 감옥을 보내는 것으로 형을 구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선고 결정을 하는 거죠. 몇 년을 살아라.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12년 하면 12년 먹은 줄 알아? 검찰의 의견이죠. 예, 검찰의 의견이죠. 우리가 수사를 쭉 해봤는데 이 정도 재질이면 12년을 선고를 하는 것이 적당할 거로 생각되니까 12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하는 검찰의 의견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와서 언론사와 이른바 언경 유착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고 미디어오늘에서도 쓰고 다른 언론사에서 쓰면 이것이 재판부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냐?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사활을 걸고 언론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여론인 것처럼 특히 이제 사설에 삼성 이재용의 유리한 내용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과도한 특검을 수사다. 비판하고. 자, 이게 재판부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럼 삼성 미쳐버리겠네 지금.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 시점서부터 모든 언론사가 이재용 삼성의 유리한 기사를 쓰는 것은 유착되어 있다. 라고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거죠. 소지가 있다라고 품격시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언론사는 품격시대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그렇죠. 그 협박 아니에요? 저는 아니 우리가 그걸 주제로 삼겠다. 저는 이거를 고치려면 지금까지 국회도 그렇고 언론사에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런데 이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삼성 돈 먹으면 탈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삼성 돈 먹으면 탈난다. 이재하 변호사가 이게 논점을 정확해요. 아니 실제로 제가 2012년에 정치부장을 할 때 그 삼성의 모 임원이 전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정치부장도 관리를 하는 거죠. 삼성에서 언론사의 정치부장들을. 그래서 제가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저는 경제부 기자도 아니고 경제부장도 아닌데 삼성을 만날 이유가 없다. 대선 한복판에. 왜 오마이뉴스 정치부장을 삼성에서 보려고 하느냐. 했더니
아니 뭐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만나서 밥 먹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아니 얘기? 적어도 장윤선쯤 되면 당신하고 밥 먹으면 밥이 안 들어가 밥에 도로 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관리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뭐 그 이를테면 지금 삼성 백혈병 환자들의 그 가대위, 가족대책위에서 활동했던 변호사한테 삼성에서 지속적으로 25만 원 상당의 공연 티켓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그 공연 티켓을 가지고 문화생활에 잘 풍성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 사장님 덕분에 이런 문자를 또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 이렇게 손에 마술을 뻗쳐서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는 광고로 핸들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언론사 그러니까 좀 그 간부들이 그 정말 그 속상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말이 되면 삼성이 광고액을 정하는데 딱 직원들 월급 줄 만큼만 광고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글픈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무슨 얘기를. 애완견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 언론의 지형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에 의존한 이 언론 시장이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뉴미디어 시대의 팟캐스트로 넘어가 버리면 팟캐스트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팟캐스트도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면 재벌들이나 삼성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팟캐스트 하는 무시하는 사람들을? 것이 아니라 사과하세요 팟캐스터들에게. 아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 거기도 시장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영향력이 있는데 돈은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까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정치인이 예. 영향력이 커서 네. 삼성이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정치인이 네. 동영상을 싹 몰카로 숨겨놓고 지금으로부터 나는 삼성 뇌물에 해당하는 돈을 지속적으로 받고 동영상 촬영을 해놓고 이걸 근거로 삼성을 뇌물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그걸 미리 검사한테도 얘기를 해놓고 그건 함정수사여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함정수사에 문제가 있는 거고. 수사관이 않는데 수사하면 어때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어가면 삼성 돈 먹으면 탈나지 않는다. 그걸 이걸 탈난다. 깨는 거. 근데 그 정치인들도 건설업체 돈은 잘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건설업체는 이 사건이 생기고 임박해서 급하게 돈을 주려니까 이제 체하고 다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삼성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삼성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 직접 만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평소에 친분 관계에 두터운 사람 중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오랫동안 관리합니다. 예컨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찰이나 판사들의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 평소에 시민운동도 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 접근을 쭉 해가는 거죠. 제가 놀란 거는 삼성 미래전력실 같은 경우에 이제 법대 출신들의 임원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검찰 인사, 법조 인사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제가 이제 법조 20년인데 그거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 친구는 연손 맡기고 평소에 어떤 판결을 했고 누구누구하고 친하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다 입력해 놔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삼성 돈을 모으면 탈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 바꿔놓자. 바꿔놔야 돼요. 근데 실제 이 사람들도 이 문자가 공개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문자 못 보내죠, 감히. 이게요, 어디서 취재됐는지 우리가 뭐 궁금해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거를 어쨌든 조사기관, 수사기관에서 갖고 있었을 터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이게 흘러나갔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면. 그리고 보니까요, 주진우 기자가 특종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 언론사에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려워서 또 안 쓰고 있었던 거야, 이 기사를. 그러니까 주진우 씨가 쓴 거죠. 서로도 알고 있었어. 이게 어디쯤 흘러 들어갔는데, 그럼 써자. 그럼 서로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사가 왜 이렇게 됐냐고?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니,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건강한 언론들이 있죠. 한겨레나 경향이나 오마이나 미디어들이나 이런 언론사는 팟캐스트나. 절대로, 팟캐스트.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